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에서 ETF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기명 상무입니다. 먼저 시장 현황 및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ETF 시장은 2002년에 시장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상단 표에서 보시다시피 순자산 총액이 2023년에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3월 현재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하는 186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평균 거래대금도 최근 작년 3조 원대에서 올해는 4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도 매년 100개 이상 상장되면서 현재 총 27개 자산 운용사가 960여 개 종목을 상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하고 비교하면 우리 ETF 시장의 위상을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 우측 상단을 보시면 순자산 총액은 세계 15위, 11위,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5위, 상장 종목 수로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자산운용사가 각고의 상품 개발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ETF 시장을 조금 더 분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ETF 시장을 분해하면 국내형, 즉 기초자산이 국내 상품인 ETF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형 상품 중에서 채권형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주식형 상품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해외형, 즉 기초자산이 해외 상품인 ETF의 비중이 순자산 총액과 거래대금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형 상품의 순자산 총액은 23년에 28조 원에서 24년에는 6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형의 순자산 가치는 총 55조 원으로 국내 주식형 상품이 43조 원인데 그 금액을 크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외형 상품 대부분의 유형에서 자금이 유입됐는데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시장 대표 지수에 10조 원 이상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스피커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형, 테마형 상품의 상장이 우리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특히 옵션 전략을 활용한 커버드콜, 그리고 고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채권형, 그리고 단기 머니마켓 ETF의 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콜 상품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작년에 23종목이 상장됐고 순자산 가치는 약 5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AI나 반도체 등 유망 산업 섹터를 중심으로 주식형, 테마형 상품도 다소 출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ETF 시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ETF 시장은 양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간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동안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우리 시장이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서 내실을 다지고 질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ETF 시장의 진입, 퇴출,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LP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상품 체계 확대를 통해서 시장 재편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금융당국과 계속 소통, 협의하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ETF 시장의 진입, 퇴출, 관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에서 대체로 보면 투자자의 단기 수요에 따라서 상품을 출시하고 이후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면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종목이 소규모 종목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ETF 종목이 263개에 달합니다.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종목당 평균 순 자산 총액도 우리 시장은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소규모 종목이 많은 대신 또 일부 종목에 굉장히 자금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이 평균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10분의 1 그리고 가까운 대만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종목당 평균 순자산 총액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저희 거래소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용사 차원에서는 상품의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 수요를 보다 충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분석이 끝난 후에 상품을 출시해야 되겠고요. 우리 거래소 차원에서는 소규모 펀드화 방지를 위해서 신규 상장 요건을 상향하고 퇴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용사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목 리모델링 제도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LP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LP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자연스럽게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고, 이는 투자자의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 5,000주 미만 종목이 33%, 또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원 미만 종목이 37%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운용사 간의 운용 보수 인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TF 운용 보수를 낮추는 것도 투자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LP가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하는 것이 어찌 보면 투자자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에서는 LP가 호가를 제출할 때 그 호가 제출의 적극성,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한 저유동성 종목에도 LP가 적극적으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LP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종류형 공모펀드의 상장 클래스를 신설하고 거래소의 파일럿 시장을 개설해 사실상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의 시장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에 파일럿 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의 시장성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우리 ETF 시장은 지수 연동 패시브 ETF, 지수 연동 액티브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연동 없는 액티브 ETF 체계로 시장이 재편될 것입니다. 종류형 공모펀드 상장 클래스 파일럿 시장은 금년 하반기에 거래소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운용사와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